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약제에 비해서 재발률을 30% 정도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대략 3% 가까이 생존율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용이 기대가 되는 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쇼츠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유방암, 특히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호르몬 요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일단 힘든 게 장기간 약을 복용을 해야 돼요. 5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이게 확대해서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10년 정도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년 동안 꾸준히 약을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 부작용을 호소를 하세요. 주로 이제 폐경이 오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를 경험을 하신다든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약제들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은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류가 약간 다른 약인데 기존의 호르몬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작용들을 당연히 피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재발률을 30-40% 정도 낮추고 사망률 또한 이제 낮춰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에 플러스 알파를 누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그 신약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새로운 약을 알려면 기존에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기존 약제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여성 호르몬, 특히나 이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입니다. 즉 여성 호르몬들이 유방암 세포에 있는 이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 암세포들은 증식과 분열, 그리고 자꾸 자라다 보면 전이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존의 이제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스위치를 뭔가 막아버릴 수 있는 치료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치료들이 이 항호르몬 요법, 호르몬 치료제, 주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이 두 가지 약제를 주로 씁니다. 가뜩이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폐경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증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표적인 호르몬제 부작용들을 먼저 설명드리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타목시펜, 이제 상품명은 놀바덱스죠. 이 약은 드시게 됐을 때 폐경 전 여성분들의 일부는 폐경기의 증상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안면 홍조나 탈모나 이런 발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해서 폐경이 온 분들이 주로 쓰는 항호르몬 치료제인데 내 몸 안에서 이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런 소량의 에스트로겐마저도 이 치환을 차단시켜버리는 이 억제제의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즉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치료의 허들을 약간 높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 수능도, 그러니까 치료를 끝까지 지속하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호르몬 약인데 이것보다 더 환우분들을 위협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항호르몬제를 쓰다 보면 이 항호르몬 요법에 저항성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돌연변이가 ESR1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분들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자동적으로 항상 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타목시펜이나 이런 페마라 같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아무리 이제 복용을 해도 계속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세포는 이 스위치에 영향을 받고
받고 계속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증식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호르몬요법에 저항성을 가진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의 내성이 생긴 것과 동일한 이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약들이 사실 기존에 있습니다. 서드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라는 게 있어요.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차단시켜버리는 게 이제 주안점입니다. 아니면 내 몸속에 있는 이런 여성 호르몬을 아예 낮춰버려서 스위치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키가 스위치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기존 약제인데, 이 서드라고 하는 이 분해제는 이 스위치 자체를 그냥 쉽게 말해서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못하게 유방암 세포를 이렇게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좋고 강력한 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약제가 이제 풀베스트란트라고 해서 이미 근육 주사로 놓는 치료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육 주사이다 보니 맞으러 병원에 이제 자꾸 내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생체 이용률이 아무래도 이제 근육 주사가 약간 또 떨어지는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경구 치료제를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2차적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신약은 경구용 서드라고 알려져 있죠. 오랄 서드라고 이제 이런 근육 주사로 맞던 분해제를 이제 경구로 섭취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을 가졌다면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고 돌연 변이가 있어서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시 이런 스위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의 스위치까지 다 분해시켜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약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약제에 비해서 재발률을 30% 정도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대략 3% 가까이 생존율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용이 기대가 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제가 가진 장점은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약제와 비교했을 때 약제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대략 한 8% 정도였다면 지레데스트란트라고 하는 이 신약은 이런 이상 반응조차 한 5% 정도 비교적으로 낮았고, 섬액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부의 환자들에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 생겼고, 증상 자체도 크게 치료를 이제 요하지 않은 그런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그런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뭔가 유의미하게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들은 아직까지 이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기존의 호르몬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합병증들, 대부분의 그 폐경기와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 또한 훨씬 더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제들을 드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근골격계 통증, 이제 몸 약간 삭신이 쑤신다,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이제 근골격계 통증도 신약이 좀 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랄 서드라는 약들이 사실 지레데스트란트가 이번에 최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다른 약들이 또 있기는 해요. 뭐 카미제스트란트라는 약들도 있고 다른 약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지레데스트란트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리데라 스터디라고 해서 이 약의 삼상 연구의 이 디자인을 보면 1기부터 3기까지의 유방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방암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이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3기 유방암에서 골고루 환자분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약제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이 지레데스트란트라는 약은 충분히 초기 유방암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다른 약제들보다 좀 더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신약이 나오면 다 똑같아요. 버제니오도 그렇고 키스칼리도 그렇고 에너투도 그렇고, 신약들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자 한계점은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그것과 똑같이 모든 환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약이다 보니까 이제 약값이 고가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키스칼리나 버제니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진료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비급여로 지급을 하고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제 가격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을 갖춰야지 좋은 치료의 성적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이 약이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과 같죠.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신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신약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 하시고, 환우분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나도 이제 신약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이제 너무 효과가 좋은 약들을 썼을 때 항상 이제 이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나한테 이제 맞는 치료가 사실은 가장 좋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런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이 신약에 대해서 목을 매거나 나오자마자 난 이걸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이 약제는 기존의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타목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성을 불러일으켰던 ESR1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사실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호르몬제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연구가 나올 건데, 이런 키스칼리나 버제니오 같은 CDK4/6 이니비터라고 해서 이 CDK4/6 억제제와 분명히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연구들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아로마타제 억제제 아니면 이제 풀베스트라인트라고 하는 근육주사로 넣는 이런 기존의 서드와 같은 이제 약제 결과들과 지금 이 나오는 신약, 안 그래도 이제 성적이 더 좋은데 병용을 했을 때 성적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유방암 환우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에 저위험 분들이거나 완전히 진행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약간 중등도의 치료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애매한 분들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오랄 서드가 새로운 선택지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샌안토니오 유방암 국제 심포지움에 발표됐던 제3상 연구 리데라 연구라는 것을 토대로 발표된 신약 지레데스트란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약이 아직도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국 FDA도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이고, 이런 승인들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또 이게 적용될 때까지, 또 국내에 적용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이런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이 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존의 항호르몬제의 내성을 가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항호르몬 요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작용들을 확 줄여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또 새로운 치료의 장을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약이 업데이트되면 또 추후에 좋은 소식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